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게 부모님들이 답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약간 패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털보 관장님으로 유명하신 이정모 관장님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 이정모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서 다양한 방송 활동, 집필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과학이라는 게 그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죠. 자녀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자의 자녀들은 과학과 수학을 잘할 것이다 또는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제 두 딸이 과학과 수학을 잘했어요. 잘하고 좋아했는데 저 때문에 잘하고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과학과 수학을 되게 쉬워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다 딴지래요. 첫째는 미술하고 둘째는 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한번 수학을 다 잘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자기는 수학을 안 하겠대요. 너 왜 수학 안 해? 그러니까 수학 제일 좋아하잖아. 아, 자기 미술을 하는데 아빠 수학은 서울미대밖에 필요 없어. 내가 서울미대를 딱 지워버리고 나면 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네. 난 나 지금 오늘 행복하고 싶어. 그걸 포기하면? 예, 네, 그런 거예요. 가지고 뭐 나중 생각도 좀 하지 그래. 그랬더니 걔가 뭐라냐면 아빠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던 기억은 나지만 약간 맥락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좀 그랬고. 둘째도 잘했는데 걔는 이제 대중음악 그걸 해요. 가지고 좀 대중음악 작곡을 하는데 걔 2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는 이제는 공부를 안 하겠다. 걔는 뭐 당연히 의대나 뭐 생물학과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왜 그래? 아빠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던데. 아빠가 그랬잖아.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좀 공부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숙제를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학교 수업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들어달라.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과목을 3등급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이걸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 하나가 자체가. 그러니까 열심히 듣게 되고 시험 공부 안 해도 기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뭐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학교 수업을 갖다 우리가 시험을 떠나고 선생님의 역량을 믿어주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그 미대 가기도 어렵고 음대 가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공부했으면 훨씬 쉬웠겠죠. 하지만 지금 자기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그러면 21세기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된다. 관장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좀 애들을 키워야겠다 딱 생각하셨던 어떤 게 있을까요? 애 키울 때 철학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가 빨리 재우나? 어떻게 하면 덜 울리게 하나? 그로 이제 몇 년을 가요. 몇 년을 가고 애한테 세발 자전거 타면 행복하고 유치원 가면 뿌듯하고 소풍 따라가면 눈물 핑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고2쯤 되면 대학 걱정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6학년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네에서 딱 봤어요. 친구들 보면 어릴 때부터 애 좋아서 막 공부시키는 집이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그 집중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들이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딱 혼신에 몰입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죠. 그만큼 하다 말죠. 총량이 있어서 그냥 적절하게 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친구가 자기네도 이제 입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이제 한국은 있으니까 우리나라 되게 대학 가기 어려워. 너무 잘 모르는데 막 내가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 막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되게 어렵다. 근데 부모님께 되게 감사한다. 근데 되게 일반적인 그 지식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근데 중학교 때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이런 방식 해봐서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딱 짜여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죽어라 공부하는 거다. 그게 가장 프랑스에서는 잘 통하는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공부할 때 효율이 나려면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때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원 선생님이 아주 좋은 방식으로 애들을 딱 주잖아요. 네. 이게 자기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방식을 찾는 그 시행착오 과정을 한 2, 3년 네. 갖는 게 일단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학교 과정 때까지 자기만의 공부 방식을 찾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도 그야말로 노예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의 정리해 준 거에 따라서. 네. 근데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죠. 고2, 3, 재수 3년 동안 공부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고2 1학기 때까지는 반에서 60명 중에 45등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대학 종이 2배로 늘어났어요. 네. 아, 그래, 나도 공부 한번 해볼까? 네. 근데 그 전에 애들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몰랐는데 공부해보니까 다 책에 있더라고요. 2학년 여름방학 네. 때부터 2학기 때까지 1년이 내 공부하는 방식을 찾는 거였던 것 같아요. 노트를 정리하는데 점점 작은 종류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사의 고려시대를 정리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비포만한 종류에 네.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깨알같이 써 나가는 거죠, 쭉. 네. 근데 그다가 이걸 이제 외우기 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비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B5 종이가 네. 되는 거예요. 한 챕터가. 나중에 키워드만 남는 거예요. 이제 재수하고선 시험을 볼 때는 학력 가서 볼 때 국사가 그냥 B5 한 장. 그러니까 뭐 물리도 B5 한 장. 네. 그러니까 한 과목이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게끔 노트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저는 2년 반 동안 한 거잖아요. 재수학까지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내가 정리하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걸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노트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학원 보내는 게 네. 학원도 필요하죠. 죽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도 필요한데 그 다음 되면 나머지 머릿속에 넣는 건 자기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머릿속에 넣을 틈을 안 주는 거죠. 왜냐면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자기 머리에 넣을 시간 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나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학업 성취력이 낮은 이유가 자기가 한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좀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부를 잘하려면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이제 옆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아 이거 좀 이 방법을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간섭을 좀 하게 되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안 주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공부를 못 찾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자녀분들은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아 좀 답답한 거 그래서 좀 약간 간섭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없으셨는지. 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네. 찾아오면 설명해주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사회란 과목과 국사, 과학을 같이 엮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네. 이야기로 풀어줬던 것 같은데 근데 둘째는 정말 많이 써졌죠. 둘째는 뻑하면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아빠 내가 설명해 볼게였어요. 아빠 내가 설명해 들어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야? 틀렸죠. 제대로 이해 못했죠. 그러면 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부분에서 쭉 스토리보다 끝부분에서 틀렸으면 여기만 교정해주면 되는데 네. 어떨 때는 앞부분부터 틀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교정을 해주죠. 끝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럼 그다음부터 또 얘가 또 찾아가서 거기까지 와요. 아, 그 앞부분만 교정을 네, 해주고. 딱 거기만 교정해주면 아. 그러면 그 하고 나서 다시 오죠. 네.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봐봐. 그러면 또 끝부분 틀린데 딱 거기만 해주면 아이들은 그죠.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면 사실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것 중에서 틀린 부분만 이해해 주니까 애기는 그걸 더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녀분들 어릴 때 수학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수학과학에 있어서 어릴 때 어찌됐건 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교육을 하거나 또는 뭐 경험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 게 있으신지. 특별하게 뭐 수학과 과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큰애가 이제 미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얘기하면 좀 자연스럽게 소실점, 원근법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비례 네. 정도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가 이제 보여줬던 책이 노성두 선생님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평론가, 네. 이론가죠. 이제 그분의 책에 보면서
그건 소실점이나 원근법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다 풀어주셨던 책을 봤어요. 난 그전에 뭐 몰랐죠. 근데 책을 보고 나니까 애한테 야 너도 좀 미술에 그림에 관심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 정작 예술가들은 되게 수학적으로 그렸더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지 뭐 특별하게 과학과 수학에 많이 노출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당연히 과학자니까 집에 뭐 과학책 꽉 열려져 있고 애들 책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책을 읽어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데 그것도 애들은 뭐 그림책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다른 책들도 보게 되는데 저희 집에는 제가 이제 뭐 책을 쓰기도 하다 보니까 성인용 과학책, 교과뿐만 아니라 아동용 과학책들도 있죠. 내가 첨가하려고 산 책, 아이들 아주 뭐 그림 과학책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죠.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책 중에는 아이들 저학년 때는 보통 그림책이라든지 동화책 정도였고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수학책, 과학책은 좀 확실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그렇게 책을 어릴 때 막 다 모든 애들이 많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집에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보게 됐을까요? 또 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엄마 책 보고 있어, 아빠 책 보고 있어,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 나가서 놀라고 그랬는데 친구들은 다 학원 가 있고 저기 놀이터 가면 또 꼬마애들밖에 없고 들어오면 책 보는데 책은 기본적으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책들 있고 또 그 당시 또 학교 선생님들이 뭐 책 읽고 오면 막 스티커 붙여주고 막 그랬어요. 자기가 압도적으로 스티커 많으니까 이게 뿌듯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세 가지가 그런 독서나 이런 어릴 때 학습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결국 집에 부모님이 독서하는 모습 그리고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았던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심심하게 만든 거잖아요. TV도 없고 뭐 놀 것도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버지 또는 부모님께서 이제 뭐 어떤 관심이 있는 소재가 있을 때 그걸 조금 더 재미있고 더 호기심을 확장할 수 있게 뭔가 설명해주고 말해줬던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물어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이 3개쯤 되면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져요. 대답하기도 뭐 어려워지고 약간 짜증을 내다가 4개쯤 되면 화가 나면서 약간 아빠 바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답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약간 패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새로운 질문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물어보는데 아 쟤는 호기심이 참 많은 애구나.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애가 아니라 참을성이 없는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기 싫고.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야죠. 자기가 좀 고민할 필요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두 번 이야기해줬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가 문제를 좀 품고 있어야죠. 품고서 한참 있다가 더 고민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에서 신나서 막 이야기해 줘버려서 그건 나 답을 줬다. 아빠가 답을 줬어. 엄마가 답을 줬어. 아빠 멋있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서울시립과학관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 때 우리 모토가 그랬어요. 과학관이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곳으로 만들지 말자. 과학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얻어가는 곳이다. 과학관에 왔으면 새로운 질문을 받아가야 된다. 아, 질문이 생겼어. 그때부터 막 검색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자. 하루 이틀 묵혀보자. 메모하고서.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많은 책들이 제일 안 좋은 책이 이건 뭐예요? 하늘이 왜 파랄까요? 딱 답 주고 이런 거 말고 답이 좀 뒤에 있다든지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단초들을 주는 책들이 사실은 좋은 책들인 거죠. 그럼 이제 사실 또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질문도 많고 좋아하는 게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아이들이 또 막 과학책, 다큐 같은 거 보면서 과학도 되게 좋아하고 또 영화 같은 데도 막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 자체가 사라지고 또 과학이 싫어지거나 이렇게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갖고 있던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이런 것들을 지속시켜 주려면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같은 건데요. 질문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룡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 5살부터 9살까지 애들 공룡 좋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외워요. 심지어 공룡학자들보다 공룡 이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13살쯤 되면 슬슬 거의 없어져요. 17살 돼서 공룡 좋아하면 이상한 애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난히 공룡이 빨리 사라져요. 다른 과학에 비해서. 딴 과학에 대한 관심은 오래 가는데 공룡에 대한 관심은 일찍 끝나요. 질문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공룡 이름 외워, 그다음에 킬로그램이 얼마야, 몸무게, 키, 육식이야, 초식이야, 몽골에 살았어, 아메리카에 살았어, 막 자랑하다가 어전 이거 다 외웠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의 과학 교과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 이런 과학 교과서 쓰고 싶어. 딱 귀국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과학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가는 좋은 교과서가 있는데 이미 아이들은 답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답을 다 알고 오니까 학교의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정작 가장 뛰어난 선생님도 다 어디냐면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사실은 뭐 답을 찾는 거 이전에 질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속도에 매몰되다 보니까 답에만 집중하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들 가보면 특징이 강의 시간을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2시간 강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강의해주고 나머지는 질문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질문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한 30-40분 정도의 강연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 친구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부 잘해서 결국에 좋은 대학 가려는 친구들 어떤 친구냐면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한 친구죠.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었으면 학교 수업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죠. 그 수업에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 당연히 질문한 학생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고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이제 질문 주도권을 갖는 걸 연습을 하는 거고 독서를 하는 것도 왜 독서를 하는 거냐? 내가 어떤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는 그 공부, 성적, 입시도 사실은 질문 찾는 힘이 갖춰졌을 때 진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